공자가 태산 곁을 지나는데 한 부인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공자가 수레 위에서 그 소리를 듣더니 자로를 시켜 그 사연을 알아오게 하였다. 자로가 부인에게 가서 그대가 곡하는 것을 들으니 특별히 거듭되는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내 남편도 호랑이에게 죽었으며 지금 내 아들도 호랑이에게 죽었습니다.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반문했다. 어째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이에 공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고사성어 가정맹어호의 유래입니다. 라디오 여주라디오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닭가 박 사장님. 오늘은 되게 고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온고 분량이 네, 엄청나네요. 제가 예.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조 선배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진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안 나오셨는데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이 기자님. 예,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오늘은 그 분량이 많다 보니 그 두 분을 더 초청했습니다. 손아기님. 안녕하세요. 네, 지나가다가 저한테 이제 잡혀서 두 분이 오셨어요. 자,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을 상상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저희가 세종신문에 기사가 막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는 다음 주에 이게 폭발적으로 들을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걱정을 막 했는데 뭐 잘 안 듣더라고요. 신문 오늘 나온 거잖아요. 오늘 나왔는데 저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아직 지면으로 배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배달은 안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배달되면 뭐 사람들이 좀 보겠죠. 뭐. 아니 저기 이 기자님 어떻게 좀 다른 신문을 좀 광고 좀 해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네. 선수를 뺏긴 거예요? 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여기는 굉장히 그 좋은 사진이 나왔는데 네. 여기 보면은 원래 하던 여기는 도저히 이게 무슨 뭐 과거 독재 시절에 무슨 대공부실 같은 그 취조실 찍을 같은 수가 없었어. 네. 도저히 거기 찍어서 냈다가는 뭐 상당히 그게 더 이 뒷담화 하는 데는 적합한 장소 아닌가? 음습한데. 하여간 뭐 어떻게 좀 광고 좀 돈 해주세요. 돌잖아, 돈. 돈이면 무조건 다 해결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카페 회원이 그 63명에서 지금 74명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한 분씩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적 다운로드 수 600개. 회당 한 150명 정도 들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뭐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그 배부를 때 뭐 어떤 소리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 올라온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양님, 여주의 얼간이 새 남자, 라디오로 다시 태어나다. 그 세 남자에 저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세 분. 네, 그리고 소리님, 인사가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 공무원들이 많이 애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쓴 약이 몸에는 좋다지요. 뭐 여태까지 들으신 공무원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뭐라고? 들어봐야 좋을 게 뭐 있니? 까이기만 하지. DOSOXEN 님, 반갑습니다. 여주 라디오가 설마 했는데 지역 뉴스를 다뤄주는 곳이군요. 지금 듣고 있는데 어느 쪽인지 알겠네요. 동지를 만난 느낌이네요. 주위에서는 모두 보수파인데 저만 좌파네요. 이분 어떻게 한번 모시죠? 그럴까요? 저는 좌파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사람이고요. 저는 확실히 중도 보수입니다. 아니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다 중도 보수고요. 우리의 우편에 민주당이 있고 또 저쪽 끝에 저기 새누리당이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중도입니다. 전 중도 좌파로 아, 불러주시죠. 중도 약간 알겠습니다. 네, 소나기님 군수 퇴임보단 초대 여주시장으로 다음번 낙하산에게 바통을 이어주려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오늘 나오시는 소나기님입니다. 산골소녀님 사편 잘 들었어요. 두 편으로 나누었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고요. 패널 분들 마이크 사용 잘 좀 하세요. 갑자기 소리 작아져서 소리 키우면 다음 분 소리 커져서 놀라요. 전 이어폰을 써야 하거든요. 암튼 잘 들었어요. 재미있고요. 밥 한번 대접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예. 한 여사님. 아, 요거 날만 잡으면 아마 바로 먹을 수 있을 예. 겁니다. 아유, 예. 예. 한 여사님. 감사합니다. 어디 차라도에서 먹나요? 네. 근데 이거 채식주의자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아웃 시킵니다. 지난번 방송 혹시 뭐 AS나 수정하실 것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죠. 뭐 수정할 게 뭐. 에, 뭐 저희는 항상 그렇게 덜 씹은 거가 아쉽죠. 네. 네, 전국적인 소식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던 이명박 특사, 이명박 대통령님이 아주 뭐 시원하게 예, 역시 무직합니다, 무직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기다려 줘버리자.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 아니 저도 그럼 자기 편을 내서 살신성이 나. 근데 지난번 방송 때 얘기했잖아. 차라리 이거 저기 특별사면 해라고 자기 그냥 확실하게 도장 찍게. 그런 거 보면 참 옛날에 뭐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순진한 거예요. 너무 눈치 네, 봤어. 너무 눈치 보고 너무 순진하고. 아, 그런데 좀 약간 아쉬운 거는 그 용산 참사 구속자 그리고 뭐 일부 좀 이렇게 민주계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물타기로 섞어서 놓아서 그냥 딱 분리해서 그냥 솔직하게 자기 편들 사면시키고 복권시키고 다 하고 이번에 또 그거와 더불어 그 다음날 또 훈장을 150명한테 줬더라고요. 그렇게 뭐 훈장 나눠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훈장이 남발되면 뭐 권위가 있겠어요. 지금 어차피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네. 근데 그건 용산 인정하네요. 참사에서 그 다른- 전철현 그 대표님 빠진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그 어려운 조건에 함께 이렇게 좀 했던 분인데 그분만 그 단체 회원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빼버렸더라고요. 그 부분 많이 네.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훈장 받는 거 좋은 거 같죠? 일제시대 때 뭐 자작, 후작 이거 받았던 사람들 나중에 거기 뭐 대대로 까이는 거 알죠? 아니, 난 요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한참 웃었는데 요번에 그 특별사면하면서 어쨌든 자기네가 원칙을 내세운 걸 다 지켰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친인척은 배제했다고 얘기했는데 사돈이 들어갔어요. 친척 아니죠 사돈은. 아니요. 근데 아니, 뭐냐면은 그때 그 특별사면 심사위원 얘기가 네. 사돈인 줄 몰랐답니다. 이런 씨. 뭐냐면은 사면 명단을 심사위원들한테 줄 때 명단만 주고 이 사람이 어떤 관계고 그런 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서 그 관계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뭐 현직 같은 것도 안 적었나요, 그럼? 저기 누구더라 그 이명박의 친구 천신이 천신일? 그 사람만 논쟁을 했대. 이 사람을 사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사람만 논쟁에다 투표해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다 통과시켰대요. 근데 사면 아예 대놓고 얘기나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꺼적대기로 하나요?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면 사면하고. 동명이인으로 해갖고 저 다행스럽게 점도독도 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 이미 대도독만 나왔어 어떻게? 짜놓은 각본 그대로 올려주면 그냥 통과를 해. 그냥 통법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북내 동료주 IC에 그 프랜카드가 엄청나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북내를 가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 IC가 생기면 물론 좋죠. 가깝고. 근데 방식이 그 민자 뭐 투자하면 또 이쪽에서 뭐 지자체에서 또 뭐 이렇게 50대 50으로 하자려면은 사실은 다른 주민들이 거기 엄청난 세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용인시에 지금 그 경전철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버랜드 쪽에다 뭐 구걸 해갖고 지금 에버랜드 뭐 놀이기구밖에 안 된 상황이 됐죠 지금. 그래서 1조 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손해봤는데 그것도 재판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서 동료자 씨 우려되는 마음에서 국내 주민분들 좀 합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분내 예. 삽니다. 제가. 아, 그래요? 공포의 맥커리 너무하다 방식이구만 이게. 아예 막 우리나라 그래 거기 뭐 민자 도로 해갖고 다 알짜배기 해먹는, 다 가져간대. 다 가져가는 공포의 맥커리. 근데 이 방식. 민자 투자 방식이 그 처음에 그 도로 건설하거나 이럴 때에 돈이 덜 들어간다, 정부 돈이 덜 들어간다 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직접 간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민자 투자 방식은 정부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살리기 위한 그렇죠. 건설해서 밥 먹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정부 예산 절약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손실 보전액 방식으로다가 해서는 민자 투자 방식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려면은 손해를 네가 보려면 보고 네가 경제성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깔아라 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예.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은 이거 기업을 위한 거지 절대로 주민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은 이 공사별로다가 차라리 국민주 형태로 모집해서 우리도 좀 투자 좀 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이거 네, 왜냐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우리가 보면은 그 민자 도로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요금이 자동 그 연결이 안 됩니다. 전에 보면은. 근데 이게 이 하이패스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또 따로 돈을 내고 이제 돈도 지나가는 비싸요. 예, 예. 돈을 요금 비싼 건 비싼 거지만 그 불편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뭐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다가 진짜 또 주머니에 현찰이 없을 경우 진짜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네. 요즘들 카드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박박 긁어서 뭐 이 재떨이에 있는 동전 박박 긁어서 내본 그 쓰라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거 아주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하이패스 카드 갖고 딱 쭉 가다가 딱 막혔는데 네.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아주.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LNG 발전소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좀 한 가지 더 제가 이것도 또 걱정이 돼서 좀 얘기하는데 LNG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세수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또 군청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방군청 반대합니다. 진짜. 괜히 딴 데 뭐 용인시 뭐 이상한데 돈 많이 쓰고 군청 뭐 시청 뭐 멋있게 지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 돌아가도록 예산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 실제 들어보면 목소리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거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보면 진짜 아니, 좋더라고요. 박 사장님이 목소리가. 팬이 있어요. 아 직업을 잘못 택한 거 아니에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날 맞이 가래떡을 나눠요. 흥천면 농촌 지도자회 직접 재배한 쌀로 25개의 마을에 관해 골고루 가래떡을 나눠준 모양입니다. 지난 25일 새해를 맞아 흥천면 25개리 마을 회관에 가래떡 8kg를 면장, 농협장, 파출소장, 농촌 지도자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된 가래떡은 흥천면 농촌 지도자회에서 배추 모종을 육묘하여 판매한 금액과 배추를 재배해 판매한 이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한편 흥천면 농촌 지도자회는 2011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육매장 사업을 지원받아 배추를 육모해 농가에 공급해 왔으며 2012년도에 배추 900상자를 파종해 이 중 800상자를 농가에 보급했고 또한 평강메다의 밭을 임차 배추를 재배해 여주군 새마을 지혜 등 단체에 1,100포기를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흥천면 농촌 지도자회가 여러 가지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하이트 진로가 장학금을 전달했네요. 네. 하이트 진로 여주 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하이트 진로 참이슬 판매액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지난 28일 여주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실에서는 여주군과 제휴를 맺고 있는 하이트 진로주가 지난해 4분기 참이슬 판매액의 일부인 390만 원을 기탁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 2007년 처음 제휴를 맺은 후부터 지금까지 총 8,190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하이트 진로는 여주군 지역발전 일환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분기별로 조성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하이트 진로 관계자는 최근 신제품 드라이 피니시 D를 출시함에 따라 향후 맥주 판매액의 일부도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기탁하는 등 뭐예요? 네?
뭐 잘못됐나? 아니. 기타 근무의 액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여주군의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제가 그게 그래서 그 숫자를 써봤더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년 동안에 8천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 좀 넘는데 우리가 소주를 얼마나 먹었는데 거의 지금 아니 이건 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 기자님 2천원 얘네들이 얼마 거기 뭐 장학금 전달했대요. 그거 좀 조사해 주세요. 이 기자님이 조사만 아니, 있네요. 조사만. 기자가지 누가 해? 비교해야지.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만 하면 내가 요즘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 뭐 공무원께서 저를 공무원 사찰로 추정되는 보이는 이 기자라고까지 해서 이건 그러니까 공무원 사찰이 아니고 괜찮아요. 100만한테 자, 거기- 100만 1 안티로 넘어가는 아니. 거니까. 저기 뭐 2000네 거기 시민들은 몇 병을 먹고 장학금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고 우리는 명당 몇 병에서 장학금이 얼마인가 이거 그거 용역비가 그 정도면 1억 넘게 들어요. 이거 갖고 우리가 적으면은 우리 하이트 진로에서 저걸로 바꿔 저기 뭐죠 참이슬만 안 돼. 우리 참이슬에 인이백에서 참이슬만 먹어. 아니야 장학금 많이 주는 쪽으로 우리 옮겨갑시다. 근데 이게 기업을 유치해서 이제 어쨌든 뭐 적든 많든 홍보용이든 내놓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럼요. 내놓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 건 아쉬워요. 이제 에이스 침대가 분명히 여주에 있거든요. 예. 행정상. 근데 에이스 침대가 여주에다 돈을 안 써요. 아 그래요? 그 경로당을 네. 이천시에다 에이스 경로당이 이천시 안흥동에 있어요. 기타가 자기네가 져서 네. 직원까지 두고 네. 하루에 무료 급식을 한 거의 150명, 200명이 네. 거기서 무료 급식을 받아요. 아 그래요? 그게 그런 이걸 거는 이제 씹어줘야지. 아 이거 아쉬운 얘기해줘야지 그러면 이거. 아니 그런 게 여주에서 뭐야 아쉬운 거예요. 한국 도자재단만 여주로 알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대부분 다 알로 보는구만. 예. 여주를. 솔직히 이런 말 솔직히도 금전데 그 가남면 그쪽 지역에 그 에이스 침대와 그들 맞은편 쪽에 이제 또 그 침대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행정구역상 또 이천시 장평이다 들어가는데 그 두 집안이 형제입니다. 우리나라 침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1, 2위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큰 기업이고 제일 비쌉니다. 침대도.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사회 공헌을 하려고 해도 사실 어떤 그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또 기업들이 어떤 그런 들어와 가지고 할 때 좀 우호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좀 대체적으로 처음에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주에서 예. 문제 있었다고 2천원으로.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여주하고 이천하고 다른 점이 이제 또 공무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주군에는 그 공무원이 한 7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주에는 사실 여주군 공무원들만큼 가장 숫자 큰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여주군이 그러다 제일 보니까 단일 제일 큰 사업장. 조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저기는 좀 약간 좀 낮춰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도시를 갔다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동네로 올수록 공무원들이 공무원님이 되시더라.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건 갑이니까. 이 에이스 경로당이 나가서 이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남에도 있고 몇 군데 네. 있어요. 에이스 침대가 에이스 침대 여주에가 없으니까 섭섭한 거지. 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천에 있는 공장들의 대부분 용수가 여주에서 끌어가지 않나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죠. 그리고 저 한 가지 그 여주보 그 지금 강천보죠. 강천보 위에 보면은 그 용수지에 이천시장이 관할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아 그게 저 물을 여기서 취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주물 가져가는 거예요. 세수는 여주한테 오나요? 그 물세는? 물세 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기 근데 뭐야 하이닉스도 여기서 물 끌어갖고 다 돈 내죠. 그거는 그럴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게 지자체 소관인가요? 지금- 남한강이? 아니죠. 그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하천인데 그런데 이제 그 오비 맥주가 사실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거의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그게 됐는데 그때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천에 그 오비 맥주가 들어오면서 그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이천에서 물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시 그 당시에 이제 이천군이죠. 행정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쪽 그 오비 쪽에서 물론 그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쓰고 남은 물을 이천시에 그 수돗물로 다 공급을 해주겠다 했던 그 소문이 무성했어요. 근데 실현됐는지는 저희 뭐 확인은 된 바는 없는데 결국 그 취수는 사실 여주에서 하는 거죠. 왜냐면 이천에서는 그만한 수온을 확보하기가 네. 없거든요. 강물 퍼가는 거죠. 네. 네. 그 그래서 오늘 어쩌자고 막자고 그래서 여기 네, 강을 오늘 저기 그 저 얘기할 게 오늘 분량이 앞에 굉장히 그러면 숙제가 많으시니까 또 진호 네.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일단 뭐, 뭐 에이스 침대 거기 어떻게 뭐 아니 저희가 에이스 침대 여주에도 만약에 하나 해주세요. 아니, 여주 하나 그게 해주시면 저희가 매주 한 5분씩 에이스 만세를 에이스 만세. 아, 우리 침대 바꿔야 되는데 바꿀게요. 뭐 저 안 되면 뭐 세무감사라도 하고 그래요. 네. 이부 우리가 세무서도 없는데. 부뚜막 솥 삼겹살 김일태 사장 구세군 나눔의 집의 인연으로 매년 두세 차례 오악지역 독거 어르신 모시고 정이 듬뿍 담긴 밥 한 끼 나눔. 늘 편히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으면 우리 이웃과 밥 한 끼 같이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우리 선조들은 나눔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나눔 그 자체가 일상이고 생활이었다. 내가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듯이 가벼움으로 전해지는 서로의 신뢰를 통해 우리는 나눔을 배웠다. 지난 23일 여주 오악에 위치한 구세군 여주 나눔의 집 남세광 사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작은 식당을 하는 김일태 씨다. 남사관은 아주 기쁘게 그의 나눔의 손을 잡았다. 신포 부뚜막 솥 삼겹살 김일태 사장은 매년 한두 차례 오악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모시고 밥 한 끼를 대접한다. 몇 년 전 구세군 나눔의 집에서 오악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식사 봉사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늘 마음속의 나눔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웃 독거 어르신들의 후원자가 되어 편안한 밥 한 끼의 나눔을 실천한다. 이날 김일태 사장의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40여 명. 진수성찬 사내 진미는 아니지만 사랑과 정이 듬뿍 담긴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웃사랑을 잔잔하게 전해줬다. 부뚜막 솥 삼겹살 김일태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어떻게 뭐 저희 국내에서 저희 차이니즈 레스토랑 하시는 분은 안 하시나요 좀? 소식이 없어. 뭐. 네 다음은 지역 뉴스에 그 진신영님께서 그 LNG 화력발전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미디어 여주 기사입니다. 여주 LNG 화력발전소 사업권 획득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정지로 확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정지로 확정된 거는 예정지로 된 거로? 확정했다라는 예, 뜻인 것 같은데. 예. 뭐 마이크 대고 얘기 좀. 예정지 확정이긴 하지만 또 주민들한테 뭐 상당히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말씀이 있어갖고 추진하는 걸다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저도 지역 주민들 제가 북내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내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할 때 LNG 그 발전소가 세워지면 거기서 나오는 난방수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라고 지역 주민들은 다 그러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북내면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담당 부서 쪽으로. 그랬더니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뭐 청사진이 이렇게 화려한 청사진 제시되고 그렇게 여론이 몰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지식경제부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될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이같이 발전 용량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업자 선정 결과를 여주 LNG 화력발전 사업권을 획득한 SK, ENS 등 각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돼 있고요. 지역에서 여주 군의회에서 2012년 작년에 이미 결정이 통과가 됐네요. 10월 24일 186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여주군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동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2226가구에 서명을 받아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북내면인데 저는 왜 얘기를 듣지를 못하고 프랜카드 붙은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 집엔 더움으로 안 줘요. 그런가요? 이게 좀 자세히 알면 얘기하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이제 지금 분당 같은 데는 지금 연장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남동화력이라고 이제 한전 계열사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발전 방식입니다. 발전할 때 이제 습식하고 건식 두 가지가 있는데 습식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개기 현상이나 이런 게 벌어지기 네. 때문에 습식으로 하면은 이제 습식이라고 그러는 거는 한 10% 정도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찬반을 떠나가지고 과연 어떤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관 시설이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지속적인 그 안전성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충분한 설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발전 설비가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고압 전선입니다. 네. 네, 고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은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유명한 영화를 보아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내가 지금 피해가 입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까지 피해가 입을 수 있는 부분을 피해 예상되는 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발전 지역에 어떤 그런 게 들어와서 지역 주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되는 건 좋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 예전처럼 뭐 보릿고개로다 밥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어떻게 안전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관심을 그런 부분에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굳이 꼭 이번 화력발전소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의 의제로서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제로 등장을 하면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인 검토 수준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이 문제가 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이 반동분자로 좌파죠 바로. 이런 방식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사실 올바른 방향으로도 발전소가 만약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거기 하나만 좀 덧붙여서 네. 그 군청 그 게시판에서 좀 하나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홍모 씨 터미널역 환전 사거리 소나무에 끈으로 꽁꽁 묶어서 현수막을 군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정된 곳에 설치하는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 답글을 올렸더라고요. 유모님이 이제 공무원이시죠. 그래서 귀하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씁니다. 앞에 귀하께서 자유 게시판에 올리신 터미널 사거리 소나문에 개첩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주 사무소 환경미관팀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저는 이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수막 정치를 해요. 여주에서는. 그 현수막 정치하면 저라도 나서서 이거 민원을 넣겠습니다. 이거 계속 그 뭐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그 무슨 이상한 말 문구 써놓고 그러는데 그러지 하지 말자고 서로. 떼세요. 떼가지고 예. 저기 여주 읍사무소 갖다 주면 1,000원 줍니다. 1,000원? 네, 불법 현수막. 근데 네, 불법 그걸 현수막. 직접 되면 그 네. 단체와 네. 개인이 싸움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까지 군청에서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군청에서 가서 오히려 싸우고 그 있잖아. 문구를 네. 그 동일한 문구들을 나눠주고 그 부분들을 독려하고 앞으로 당겨가고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관해서 이제 뭐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좋은데 그게 그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그 여주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여주 그 대교 지나오는데 보면은 각종 뭐 상품 홍보하는 아파트 홍보 뭐 각종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누구나 다 붙여도 네. 돼요 사실. 박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불법으로 붙이는 많이만 뭐 만들어. 사실은 뭐냐면 붙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이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도 붙일 수 있는 것을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하고 뭐 군의 어떤 계획들에 뭐 이런 거에 반대하는 것들이 붙으면 칼같이 뭐 뛰고 막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자기 스스로들 먼저 거기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꼭 여주에서 좀 제발 그 현수막 정치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 제가 특히 그 요새 북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내 쪽 좀 자정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 기자님이 그 껄끄럽더라도 읽어주시죠. 이거 길어요. 아니 다 읽지 마시고 그냥 예. 그냥 아시니까 요약해 주시. 예.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설문 제목이 닮고 싶은 간부 공무원 해갖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세 분이 선정되셨어요. 이제 이세채 그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셨죠. 김준기 전 복지정책실장, 그 다음에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이제 이분이 됐는데 특히 이제 김준기 전 복지정책실장과 그 곽용석 경제교통과장은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했는데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거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닮고 싶지 않은 사람도 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닮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뭐 다 비슷할 것 같고 닮고 싶지 않았던 분들이 어떤 얘기냐면은 그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요런 응답이 33.52%, 기회주의 및 아부 21.43%, 하위직 무시하는 거 요거 19.78%, 능력 미달 10.99%, 기타가 이제 7.6%인데 이게 뭐냐면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뭐 업무상 뭐 윽박 지르기, 무시하기, 그다음에 뭐 책임 전가. 실명은 안 올라왔나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도 닮고 싶지 않은 분에 선정된 분들은 이제 밝히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게 행간에 보면은 다 알아요? 알 수 있게끔 돼버렸어요. 실명되면은 또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데- 실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보면 이게 이제 그 공무원 노조에서 보도전에 낸 걸 거의 그대로 다 썼어요. 근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조사에서는 개선을 바라는 간부 공무원에 머물렀던 이혜준 세무과장이 닮고 싶은 공무원 5위권을 약진한 것으로 두드러졌으며 그럼 그분은 옛날에 이게 뭐예요? 어스트였네? 그러니까 웨스트는 뭐 그런 부분에 약간 그 하위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참 근데 사실은 뭐 본인한테는 통보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개선이 된다라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예, 왜냐면은 요즘 사실 그 다면 평가라 그래갖고 서로 이제 상사가 직원을 부하 직원을 하기도 하지만 부하 직원이 또 상사를 서로 다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이 결국 이런 게 된 배경에는 그런 부분이 여주뿐만 아니라 공조직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그렇죠. 않았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잘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오프라인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진짜 이웃 후배나 아니면 부하 직원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은 그 여주군청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도 한번 주민 투표를 1등 하면 뭐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 나올 수 나오겠다는. 있지. 나올 수 있지. 군수님은 혹시 닮고 싶은 공무원 몇 표 받으셨나요? 선출직에 대해서는 선출직은 이미 이제 그 선출직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까이서 뵙는 그 과장님들, 실장님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동네 광고 게시판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 동네 광고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까 그 사연 해주셨던 화양님, 여주 도서관에서 지역 아동센터에 문화 강좌 동화를 읽고 그림을 그리는 동화 속 그림나라 신청을 받고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니 꼭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향후에도 게시판에 그 알리는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읽어드립니다. 다음에 조 선배님께서 그 사연 하나만 더 읽어주시죠. 이게 길어서 뭐 그냥 짧게 하시면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내용을 합축해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이건 그러다 보면 또 3,000% 빠질까봐. 여주 하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장애인 자립센터가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소한 장애인 문화 사랑방 푸른솔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료 상담, 권익 옹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협회 여주군 지회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비를 박순환 소장 등이 자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 이거 개인 단체란 얘기예요?
자비를 운영한다는 얘기. 그 장애인들 자조조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 사랑방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모 연구소 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이분들이 나오시면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셔가 어진 상황인데 말씀을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 이제 그 돈을 회비를 각출을 해서 그래서 어렵구나. 그래서 각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여주 지역 사회단체와 후견인들이 정수기, 전기밥솥 등을 마련해 주어 사랑방을 찾는 장애인들이 무료로 점심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인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인근의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는 2,000원을 내야 점심을 먹을 수 있지만 무료 급식이라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쌀과 부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재원 사무국장 등 센터를 이끌고 있는 봉사자들은 자신의 일을 하다가도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달려와 보장고 수리를 해주는 등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센터에서는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장애인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등의 일이고 학력, 경력, 나이, 성별, 국적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의 활동보조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고 시급 6,450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으며 점심 식사봉사와 차량봉사, 자신이 가능한 분야나 컴퓨터 타이핑, 자료 정리와 인터넷 관리 작업을 할 업무 보조뿐 아니라 재능 기부도 기다리고 있다. 연락 주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886-0420, 886-0420 또는 885-0748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그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0원을 받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일반인들한테는 2,000원을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 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비장애인들에게는 이게 2,000원을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장애인에게는 안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여기요? 아니.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회관. 네, 왜냐하면은 그 프로그램 여러 가지 거기 이제 장애인 복지관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한테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운동 요법이라든지 그 안에 그 헬스 시설도 있고 해서 비장애인들은 당연히 회비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우선 장애인 우선이지만 자리가 비면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한 푸른 그 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그 현대아파트 안에 하릭 현대아파트 안에 상가 슈퍼마켓이 있던 자리를 해갖고 해서 칸을 나눠서 뒤쪽에 교육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건물 자체가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왜 유리로 다 돼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요즘 좀 많이 춥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또 왜냐면 거기 또 많은 분들이 자꾸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살림은 늘어나는데 그 무료급식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실 쌀은 굉장히 그 기탁받기가 쉬워요, 오히려. 사실 부식비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김치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도면은 장애인 단체 연합회나 이쪽에서 조직적으로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단체들도 실질적으로 그 비용자 그 여력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단체 그냥 근데 단체 제가 볼 운영할 때는 정도지.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지역 자활센터도 있지만 이게 실제 다 공공적 역할들을 사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예산 지원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 뭐냐면은 거기 좀 벗어나는 부분도 또 있겠죠. 그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이것을 모두 한두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공공적 영역으로 이것들을 합류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 복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 공공 부분에서 군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진짜로 거기 아주 거기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가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왜 아까 그 장애인 복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들어서면은 기존의 그 장애인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주어졌던 사업이 거의 다 그쪽으로 다 흡수가 돼 버립니다. 한 군데로.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하던 사업들을 사실상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한 것이 이제 그러한 그 크게 규모가 어떤 전문화된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그쪽에 그 많은 분들이 상시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러한 서비스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자조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여주에 지금 무료 급식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예전에는 어디 거기 교회에서 새마을지에서 새마을 했었는데 새마을지에는 지금 안 한다라고. 새마을지에도 없어졌고 무료 그다음에 급식이 다 없어진 거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 종교단체에서 했는데 그 지금 예, 그것도 다 전부 다 없어졌고. 그것도 없어졌고 여주가 좀 삭막해졌어요. 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에 그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하고 있을 때 거기서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저도 이제 가서 몇 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가끔 올라오세요. 그냥 이제 장애인은 아니지만 올라오시면은 또 그렇다고 뭐 오셨는데 뭐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한때 상당히 많이 좀 그쪽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지금 그 프린설 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봉사하시던 분이 또 거기 와서 또 봉사를 또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장애 문제는 다음에 또 한번 또 예, 저희가 예.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여주 라디오 게시판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그 올라오는 걸 대부분은 다 읽어드리니까 아마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뭐 알려야 할 것이 있는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 아저씨들 떠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나는 못 해드려요. 근데 저희가 읽어서 도움이 된다면은 다 읽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원래 오늘 그 생활체육 관련돼서 뭐 축구 고수들, 동네 축구의 고수분들을 모셔놓고 재밌는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군청 게시판과 뭐 지역 신문들 게시판 찾아보니까 이 시내버스 문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폭발적인 그 민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여주군 게시판들과 뭐 지역 신문들 뭐 한 찾아보니까 거의 뭐 많은데 찬성이 하나도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그래서 제가 찬성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의견 여주군 게시판에 있었고요. 시내버스 증차에 감사. 장땡땡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천면에 사는 주부인데 전에는 여주장애나 병원에 가려면은 버스가 드물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엄청 불편하였으나 요즘은 버스가 30분마다 운행하여 여주장이나 병원에 가서 일 보기가 훨씬 수월하여졌습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더니 서민 행복 시대가 오는가 봅니다. 여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찬성글 이게 딱 하나. 제가 그 명작품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는 냄새가 난다. 뒤에 국정원 뭐 알바 네, 댓글 네, 같은 이게 조금 이게 좀 냄새가 난다. 이거의 찬성글 이후에 다 반대입니다. 네, 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나오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권투중계 보고 저기 챔피언 먹으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네. 네, 제가 한 2개 정도만 더 읽고 그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불편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버스 노선 김땡땡님, 버스 노선이 더 좋게 많이 개선된다고 해놓고 정작 더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출퇴근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돌아가고 그렇다고 다른 승객이 돌아가는 길에서 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불필요한 경로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되고 나서 버스가 오히려 줄어서 퇴근할 때는 버스가 10,000원이라 아예 타지도 못하고 버스 개편되고 나서 한 번도 버스를 타고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택시를 이용하면서 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청에서 택시비 지불해 주실 것도 아니고 버스를 늘려주시던가 아니면 제발 좀 전 버스 노선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편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및 시간 개편 후 유모모님, 저는 간암면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왠지 불편하네요. 간암면 태평리에서 여주부로 오가는 930번, 930-1번 간선에서 제일 고등학생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5시 시간대에 태평리에서 여주부로 나가는 버스가 없어 제일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도 퇴근길이 많이 불편합니다. 아직은 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이나 이렇게 저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버스 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불편하군요. 변경 전에는 5시 10분 차가 있어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제일 고등학생들이 3월에 개학하면 수업 마치고 많은 학생들 피크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5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확인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골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태평리로 아니면 여주읍으로 가서 갈아타야 한다고 하네요. 환승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시골 허허벌판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불편한 몸으로 위험하고 춥다고 합니다. 환승은 30분 안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태평리에서 매류 또는 점동으로 경유하여 여주보로 오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하는 호소를 많이 하네요. 이런 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좀 화가 많이 나신 분이네요. 버스 노선 불편 신고 접수 계속 신고하겠음. 김모모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경제과 공무원들 정신 좀 차려라. 탁상 행정이냐. 두풍 아파트에서 여주여고까지 7시 15분, 7시 45분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반말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반말로 써였습니다. 7시 15분이면 너무 빠르고 7시 45분이면 지각해 못한다. 배차가 중간에 한 대는 더 있어야 하지 않나. 학생들을 위한 시간 배려를 해줘야지. 뭔 이따구로 만들어 놓냐. 담당자 이름 밝혀라. 시정해라. 상위 경기도 국무총리 신문고까지 계속 신고한다. 그리고 운전자 신고는 어디서 하냐. 이것들은 배차 시간도 지못 때리고 시간 엄수도 제대로 안 하고 학생이 뛰어가도 그냥 가버린다. 이렇게 화가 나셔서 격하게 말씀을 써주셨네요. 어떻게 박 사장님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쓰신 분들 보면 다 읽어야 될 것 같지만 뭐 한 3개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많습니다. 여주 양동 간 버스 노선 변경 요청이라고 홍땡땡님이 말씀하셨네요. 본교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항리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양동고등학교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주에서 양동으로 등하교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50여 명에 달하고 특히 본교는 미용예술과와 호텔 조리과가 개설되어 여주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에 대한 열정이 어느 곳보다 강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등하교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교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 등교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버스가 2번 정도, 하교 시간 오후 4시 30분 이후에 2번 정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7시 30분 하리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주암에서 한승 없이 양동으로 오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 6시 30분 양동 계정리 출발 버스가 주암에서 한승 없이 여주로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버스를 놓칠 경우 7시 30분에 하리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놓칠 경우 주암에서 양동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12시 15분으로 학생들이 등교가 어려워 그 사이 시간에 주암에서 양동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필요합니다. 하교시 오후 6시 30분 버스 이전에 2시 30분 버스가 있는데 배차 간격이 4시간이나 되어 중간에 양동에서 주암리까지라도 나갈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합니다. 군정 업무가 바쁘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주 학생들의 배움의 열정을 저버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은 거기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마련해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다 기숙사에서 있어야 되나 보다 얘네들. 버스 노선 개편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온땡땡님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디어는 이게 다 군수님 쪽에서 나오신 게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글이 왔던 모양이네요. 답글을 읽어보니 웃음만 나오네요. 그래서 적습니다. 1. 강천면 거른리에 거주하는 여주 국민입니다. 2. 일단은 신노선제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중단하고 다시 기획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시골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4. 첫 차가 없고 막차가 초저녁에 끊어진다면 등하교는 어떻게 할 거며 출퇴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없으려면 다 없어야지 특정 동네의 노선만 없으면 불공평한 것입니다. 6. 간선에서 지선제를 적용하려면 환승할 수 있는 배차 간격과 배차가 30분과 거점 차고지 면소재지의 설치 거점 차고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지만 누락이 되어 있네요. 7. 노인분들이 많은 시골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새벽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2번 정도는 환승 없이 한 번에 운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8. 모든 정류소의 모니터링. 요즘처럼 버스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설치는 당연 의무입니다. 9.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버스일까요? 네, 세 번째 의견은 이 신버스 노선제 운행하고 난 이후에 1월 31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버스 노선에 관한 문의입니다.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면 자꾸 한승에서 가라는데 한승에서 내리면 30분 안에 버스가 꼭 오나요? 버스 타는 사람들은 노약자와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버스 올 때까지 30분가량 기다려야 하나요? 30분 안에 버스가 오지 않으면 그 버스비는 누가 지원해 주나요? 버스 타는 사람 환승시키고 싶으면 버스 대수를 많이 늘려서 한 정거장에 버스가 5분 10분마다 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00명이 편해졌다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은 생각 안 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편 여주군청에서 바꿔주세요. 바꿀 때 이 버스 노선 개편한 사람의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본 곳에 대한 피해 보상해 주실 건가요? 군수님 아니에요? 기본 요금 내고 가던 버스 거리가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여주 국민의 버스 생활비를 교통비로 다 뽑아내고 싶으신가요? 빨리 개선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뒷말은 제가 했습니다. 근데 들어줄까 과연 어린 바쁜 어찌 없고 싶은데.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저인데 전 딱 하나만 읽을게요.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거의 이 아울렛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올렸는데 이분이 아주 절실하게 쓰셨길래 경험한 거 쓰신 거예요. 요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름을 다 밝혀놨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냥 그래요? 앞에만 네. 그냥 읽겠습니다. 28일에 출퇴근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가장 가까운 912번 기점 출발 오전 9시 30분 버스 10시 30분에 도착해서 지각했습니다. 그전엔 아예 시간대가 맞지도 않더군요. 912번 기점 출발 오후 8시 25분 버스 장난 아니더군요. 프리미엄 아울렛 직원들과 375 직원들 그 시간대에 퇴근 버스 그거 하나입니다. 장난합니까? 기사님이 말씀하시길 노선 배치 무슨 이상한 회사의 용역 줘서 짰다면서요. 어디 콩가루 회사에 용역을 줬길래 노선 이딴 식으로 짜졌대요. 여주의 실정을 알기는 하는 데에다 맡긴 건가요? 퇴근 버스가 여주 콩나물시루 딱 그거였네요. 그전보다 더 심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출퇴근 시간대에 있는 버스들은 반드시 증차해 주세요. 지금 너무 띄엄띄엄 읽는 데다가 시간도 애매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는 구 노선 도상의 시간대가 좋습니다. 다른 분들 답 달아 놓은 것 마냥 앵무새 같은 답변은 사양합니다. 그러려면 답변 달지도 마세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시겠다고요? 안 고쳐질 경우 김추석 군수님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선거 나오시면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표로 심판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렛 다니는 사람들 불평불만이 비단 저뿐만이 아닌 건
게시판 보면 보이시죠? 아주 고맙습니다. 노선 개편해 주셔서 덕분에 불편해서 좋아 죽겠습니다. 이분 아주 유머에 분노에 아주 적절하게 잘 언제 쓰신 그 것 군청 같아요. 앞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참. 참. 근데 이분이 제일 바람직해요. 표로다가 심판해서 근데 그게 표로 심판할 건 그때까지 아니고. 언제 기다려? 내년 아니요, 이게 내년 이게- 2월이면 죽어요. 아니, 아니 왜 내가 한다고만 그러면 이렇게 아니 네, 해주세요. 네. 안티 세추가 이거 저기 아마 그 노선도 안내가 나갔을 때 쓰신 것 같아요. 현재 능서면 용은 1위에 거주하고 있으며 개편 노선 개판이라고 읽어봤는데 개편 노선 시간표를 살펴본 결과 학생 및 직장인 출퇴근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여주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필요. 시골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용은 1위에서 여주터미널 11km 거리를 능서면을 거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과 환승에 따른 버스비 증가가 우려됩니다. 결론은 준비 과정이 부족하고 시골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버스 개편이므로 1월 28일 시행을 보류하고 많은 보완이 필요할 듯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요거는 이제 능서면 쪽이고 하나는 이제 강천면입니다. 여러 차례 확인해 보셨나 봐요. 오늘도 이제 시행 전에 올리신 건데 오늘도 다시 확인해 보니 간선 운행 후에 환승 없이 지선을 운행하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간선으로 여주읍에서 강천 우체국까지 30분 걸려서 오고 나서 다시 걸은이까지 가는 시간은 15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여주에서 집에까지 오는 시간이 예전에는 30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50분 정도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환승버스의 경우는 빠르면 60분, 늦으면 90분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1. 집에 오는 노선 6개 중 2개만 50분에 걸쳐서 여주, 강천 우체국, 걸은이이고 나머지 4번은 여주, 강천 우체국, 환승, 강천 우체국, 걸은이이기에 90분 정도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걸은이에서 여주를 나가는 6개 노선 중에 딱 한 번만 환승 없이 걸은이, 이호리, 긴골, 이호리, 강천 우체국, 이호리, 여주. 이월이 3번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네. 이렇게 여주까지 갈 수 있고 나머지 5번 정도는 걸은이, 이호리, 긴골, 이호리, 강천 우체국, 환승 후 강천 우체국, 이호리, 여주. 이거는 버스 못 타고 좀 기진실까 봐 그런 것 같아. 튜어를 시켜주실 모양이에요. 튜어. 네? 강천 튜어. 진짜로 기존에는 여주에서 30분 정도면 바로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걸릴까요? 버스 노선 계획하신 분이 강천면의 노선별로 하나하나씩 직접 타봤으면 좋겠네요. 시간과 거리와 이용하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서 노선을 기획했으면 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를 따라하지 말고 시골에 맞게 여주읍에서 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지선버스 방식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써주셨어요.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신 게 무조건 면 소재지를 면사무소가 있는 그 마을을 지나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환승을 한다는 얘기죠. 이 버스 노선에 거기 뭐야 이 변경에 대한 또 거기 뭐야 그 숨어 있는 거기 뭐야 뭡니까 그 세력이 곡선. 예, 세력이 이제 서서히 드러났어. 윤곽을 드러내는 거예요. 현대자동차하고 여기 보험 있잖아요. 어쩔 수 노인네들도 이제 차 하는 시기에 다 해야 돼. 다 자가용 끌고 네, 다니라고. 자가용 끌어야 돼. 이거 야 이게 가장 중요한 야, 핵심적인 부분은 거기서. 결국은 이게- 면소재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교육책이 아닙니까? 이게 탁상 행정이었던 왜냐면 도시 같은 데 보면 버스 노선을 바꾸거나 시간대를 바꿔도 버스에 사람이 타가지고 교통량을 다 조사해요. 하루 종일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몇 명 타고 내리고 몇 시 그래서 그 버스 이 노선에서는 제일 많은 시간대에 어디서 많이 타고 어디서 많이 내리고 이 이용 분포 현황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노선을 변경하고 버스 시간대를 조정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 타봤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싶으네요. 잡상인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버스에. 그 맞습니다. 그 저번에 여주 버스 노선 변경 문제 얘기했을 때 아니 그 공청이 몇 번이 아니라 적어도 모의 주행 정도는 해봤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맞는 말 같은 게 사실 쟤는 사실이라는 말은 돼지꼬리로 빼주십시오. 저는 머그컵을 만드는 이제 그 곳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머그컵 하나를 만든다고 할 때도 그곳에 디자인을 얹혀보고 그리고 다시 그 예시로 떼보고 뭐 붙여보고 합니다. 네. 작은 머그컵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데 이 11만 그 여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봐요. 아니요. 그렇게 요게 이제 그 조금 오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실 작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라고 설명을 또 했는데 저는 그런 공청회가 지역 여론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공청회는 관에서 자기의 그 내용들을 면피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절차일 수밖에 없는 게 과연 공청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서 반대 의견들을 만약에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의 정책들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사실 공청회의 의미인데 그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의 자기 정책 부분들을 확인시키는 자리 이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기 이렇게 일단은 사연을 다 읽고 예, 제가 한 번에 읽겠습니다. 한 번에다 아니요 저기 소나기님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준시민으로서 극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5개 1, 2에 사는 고등학생인데 몇 주 전부터 버스가 개편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버스 노선표를 확인하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개편 전보다 확연히 줄어든 버스 운행 횟수. 저는 여즘 내 푸른 유치원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을 위해 952번 여주에 혹시 버스가 1000대까지 있는 건가요? 번호만 952번인가요? 번호는 지역별로 이렇게 그렇게 번호를 됩니다. 정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푸른 유치원을 기점으로 하는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주를 한 번에 나가는 버스는 중간에 있어 학교를 바로 갈아탈 수도 없고 등교 시간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학교가 멀어 여주 읍내를 나가 한 번 더 환승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버스 개편은 너무나 가혹할 따름입니다. 여주 읍내에서 버스를 한 번 타고 올 수 있는 집을 환승을 해야 하고 몇 시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모르겠고 몇 시 버스가 환승을 하고 어떤 버스가 환승 없이 직행으로 가는지 기점, 종점 어떻게 생각해야 저희 마을에 오는 버스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도 버스 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 시간 생각하며 힘들게 환승하실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아침에 학교 가는 길입니다. 하루에 운행 시간 4번 막막합니다. 당장 내일 학교를 가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저희 마을 버스 노선표를 확인해 보니 저는 2교시 시작할 쯤 학교에 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불평사항이 많은 개편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환승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차 시간 배표 아무리 사람이 적은 마을이라도 차 시간이 부족하다 해도 출퇴근 시간을 생각해서 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마을 어르신들은 종점 기점 시간을 저희 마을에서 오는 차 시간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개편으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해결책 방안이 시급합니다. 여주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먼저 기울여야 버스 개편의 취지가 정말 잘 살리는 길, 효율적인 버스 운행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저희 걱정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등학생이랬는데 똑똑하네요. 네. 또 거기 이 배우 세력이 드러났네요. 왜냐면은 면 소재지 이쪽에 사는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깨 떨어질 것 같아. 내신이 깨 떨어질 것 같아. 읍아이들을 위한 이 고육지책이 원룸이 많이 남아요. 고육지책이 아닙니까? 지역 경제 살리기네. 여주읍 경제, 지역 경제가 아니고 여주읍 경제. 하리에 원룸이 엄청나게 생겼죠. 네, 많이 남아요. 그거 다 학생으로 채워야지. 옛날에 그냥 퍼 벌판이 다 원룸 세워지고. 뭐. 하나 더 있나요? 네. 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예, 시내버스 변경 노선에 대해서 28일부터 버스 노선이 변경된다는 안내가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이 시골의 현상입니다. 기름값 인상, 손님이 없는 현실 다 이해는 되지요.
대여집부터 차가 2대이고 버스는 아이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주 이용 시간이 아이들인데 여주 나오는 차량이 새벽 6시 50분 다음에 9시 40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SF적인 게 가미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있어. 예,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개학하면 목요일이 개학이랍니다. 오늘 어제가 개학이었어요. 이 난국을 어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모두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통학을 위해 나서야 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집에 귀가 시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4시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첫날이라 버스 회사도 혼선이 오는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나오려는 추운 날 나와 계시던 어르신들 꽁꽁 얼어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여주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도 택시불로 타야 했습니다. 들어갈기엔 더 막막합니다. 버스에 사고 담당인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맞는지요?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면 정말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 그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하고,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서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주의 핵심이 될 아이들이 타는 차입니다. 꼭 수익을 바라고 해야 하나요? 박수. 정말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신 어르신들이 타는 차입니다. 꼭 수익이 안 나면 발을 묶어야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이번 노선을 만드신 분들이 직접 버스를 하나하나 타보시고 다시 한번 계약하기 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했죠? 네, 이상입니다. 군수님, 아까 얘기한 강천 거른이 버스를 군수님이 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타시고서 2월 1일 3번을 왔다 갔다 하고. 박근혜 당선인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도 그분도 강천맨데. 그러니까 왜 달라? 아니 거의 방법은 달라요. 있어요. 거른이로다 군수 관사를 거른이에 설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관용차 없애고. 네, 관용차 없애고. 지역 주민들하고 만날 시간이 네. 많겠네. 강천 쪽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선거 때는 매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고. 아니, 군 공무원의 거기 한 50% 이상은 다 면에서 살게 해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많이 깔았으니까 자전거를 자전거를 한 대씩 출퇴근 시키면 되겠네. 자. 그럼 상상나무님, 사연 읽어주십시오. 네. 저는 16개 사연 중에 3개만 골랐는데요. 나 하나밖에 안 골랐는데. 그 고른 거는 다 분노 수치가 높은 걸로만 제가 3가지를 골랐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드네요. 정땡땡님. 버스 노선 운행 횟수를 증가시킨다더니 도대체 어디가 운행 횟수를 증가된 건가요? 능서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운행 횟수가 증가됐나요? 능서면 매일 1이 사는데 여주행 버스가 거의 1시간에 한 대씩 있던 게 이제 5대로 줄었네요. 특히 아침 시간 7시, 7시 30분, 8시 10분 능서 경유하는 여주로 가는 버스가 한 대로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0분 버스 타고 나가는데 이제 7시 30분 버스밖에 없네요. 그것도 여주 시내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능서로 해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요. 이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도 버스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능서에서 환승할 때도 기점하고 종점표 시간표만 붙어 있으면 그 환승할 지역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다 미리미리 계산하고 그 환승 지점에 시간표를 다 붙여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마냥 벌벌 떨면서 기다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또 퇴근 시간대도 문제입니다. 여주, 능서, 매류 1이 이렇게 와야 하는데 여주 죄송합니다. 능서 가는 버스가 6시랑 6시 40분 버스가 있더군요. 근데 퇴근이 6시인데 6시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럼 6시 40분 버스를 타야 하는데 능서에서 매류 1이 가는 버스가 6시 40분 버스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노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양리에서 출발하는 6시 40분 버스가 매류 1, 2를 경유한다고 하는데 매류 1, 2에서 내려도 매류 1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걸어가야 합니까? 이 거리를 걸어가 보셨나요? 빠른 시일 내에 버스 노선 원상 복귀시켜 주십시오. 이거 그 동네 그 공무원들은 매류가 어딘지도 몰라요.
매류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은 매류 굉장히 큰 동네고요. 네, 능서에서도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 학교도 있고 그리고 그 읽었어요? 여기 하나 더. 예, 아니 또 읽는다고? 예, 그리고 그 너 졸리셔요? 아, 좀 참아주세요. 이제 빨게 매류가 옛날에 배우세력이 또 드러날 것 기차역이 같아. 있던데요. 전동 미리 자전거가 기차역이 다 있던 거 굉장히 큰 동네고 가게가 3개가 있어요. 그 동네 얼마나 큰 동네인데 거기 지금. 지금 짧은 사연으로 이제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입니다. 여주 군민 버스 사용 실태 관련 김땡땡 학생. 저는 상거리에 사는 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버스 타면 터미널까지 20분 정도면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이 변경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주에서 거의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50분이 걸립니다. 맨날 서울로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 걸린다면 말이 됩니까? 버스 터미널에서 상거리까지 50분입니다. 50분 동안 타기 싫으면 환승하시라는데 환승 제도를 아십니까? 환승은 내린 지 30분이 지나면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버스 타고 환승하려는데 버스가 안 온다면 저는 집까지 버스를 2번이나 타고 와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버스 노선 수정 바랍니다. 버스비를 2번 낸다는 얘기죠? 30분이 그렇죠. 넘으면. 그 1,200원씩이면은 버스에서 내려서 30분 이내에 내가 다시 교통카드 긁으면 또 환승한 거라서 쭉 예. 기본 요금이 좀 절감되는 건데 30분이 넘으면 별개의 버스. 그럼 2,400원을 내야 되는 거네, 2배를. 근데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버스가 늦게 와도 그렇지. 허리증은 그게. 교통카드에 체크된 시간으로만 하는 거니까. 예. 마지막 사연인데요. 김춘석 군수님 버스 노선 개편 감사합니다. 다음 선거 때 뵙겠습니다. 김땡땡님 역시 닭걸 달지 마세요. 그냥 24일날 올린 것도 여적 답이 안 들어졌죠? 기대 안 합니다.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출발 오후 8시 25분 버스. 만차라고 못 태운다고 기사님이 손을 흔들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욕 더럽게 하면서 택시 불렀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퇴근했네요. 집까지 12,000원 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편하게 가라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고쳐질 때까지. 버스 노선 개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여러분. 김춘석 군수님, 다음 선거 때 기대하십시오. 꼭 나오세요. 이걸 답변 쓴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담당 공무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밑에 그 답글 그 대상자 답글. 근데 사실 그 뭐 말단이 뭘 하겠어요. 네, 말단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위에 저 군수님이 문제죠, 뭐. 아, 12,000원이면 말이야. 우리가 그 참이슬을 여러 개를 먹어서 장학금을 보탤 수 있는 건데. 배우 세력이 떠들어났어. 이게 또 택시도 배우 세력. 환승역마다 에어컨 생기고 또 뭐 그런 것도 또 생기는 거 아닌가? 그 이 기자님께서 졸리시다고 빨리 읽습니다. 사실 근데 제 그 손에 이번 버스 노선 그 변경에 관한 그 반대 의견들이 한 묶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좀 늦었으니까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서 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그 홍모모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저는 점동면과 관암면 사이에 있는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며칠째 관암면 노선도와 점동면 노선도를 함께 놓고 공부를 해봐도 영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버스를 환승해야 가고 그러다 보면 30분은 좋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버스 한번 올라타기도 버거운 노인들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일과 시간, 노선을 잘 몰라서 하루 종일 헤매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잘 가르쳐줘도 힘든데 마을마다 설명은 하셨는지 초로에 저도 집을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교통과에 문의했더니 노선도를 참고하라고 하는데 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누가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태평 터미널에도 노선표, 시간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노인분들, 그래도 이분은 그 60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초로죠. 아직 그 노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분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실제로 어렵죠. 네, 그리고 한 분만 더 그냥 간단한 글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발인 버스 시간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대를 없애고 하루 10대 들어오던 차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으로 하면 일하다 말고 깔끔하네. 공부하다 말고 집에 들어갑니까? 시골 사는 사람들은 나오지도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고요. 높으신 한 분으로 인해 여주 군민은 힘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태로 시정해 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원상태로 복귀하는 건 사실 만만치 않은 게 원상태로 복귀하는 순간 이 재정 투자 그다음에 그간의 여주 국민들의 발을 묶은 그 책임 때문에 사실 이러면 주민 소환제 대상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일까 봐서 사실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거기 그럼 또 버틴다고. 그러니까 다 용서해줄게. 원래대로 하면 다 용서해도 돼. 더 우리 좀 책임 묻지 맙시다. 살고 봐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돌립시다. 제가 그러면 이제 사연은 사연은 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사실 사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입이 아파. 예, 다 하려면. 예. 너무 사연이 많아서 이거를 저희가 줄였고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 씻는 얘기를 좀. 예, 지금부터 이제 좀 입을 좀 풀어주시고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상을 한번 해보죠. 자, 김추석 군수님이 자 이거를 돌리실 건지 강행 처리를 하실지. 아니 근데 제가 그 군청에서 전에 답변을 계속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저 공청회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 군청의 답변을 보시면 3개월 동안 계속 하겠다의 그 방점이 찍혀 있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우리는 3개월 동안 바꿀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 있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혹시 유양교양 만들어 놓은 이 남한강 보호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백기를 이용해서 네. 항토 대표로 좀 다니라고 계속 거기다가 이런 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개드립이라는데 근데 지금부터 진짜 개드립은 자제해 주시고 진짜 진지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쉬운 거죠. 뭐냐면은 여주에 제대로 된 시민단체나 이게 압력단체 역할을 해줘갖고서는 뭐 3개월을 뭐 1개월로 땡기든지 보름으로 땡겨갖고 시정이 가능하게 하는데 지금 여주에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민원을 넣으셨던 분들처럼 인터넷으로 댓글 다는 거에는 신경도 조직화할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게 공무원들이 배째라 나가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근데 주체는 있죠. 대한노인회 지금 뭐 하십니까? 맨날 뭐 박수만 치지 마시고. 여기는 경로당 지원금이 끊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주 군치 그게 이제 제가 무서운 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주군 행정이부 아까 이제 현수막 행정을 얘기했지만 모든 여론몰이를 100%로 가요. 거기서 이탈해서 5%가 빠지든 51%가 찬성하고 49%가 가든 사대강 때 그랬죠. 여주군 떠나라고. 자신들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좌파예요. 여주에선. 여주 국민들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노인네들을 버스 타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경로당에 임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떡고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이 조직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주군은 여론을 조직화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찬성 여론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지만 반대 여론은 못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엉뚱해도 박근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박근혜가 됐더니 이렇게 개판으로 바뀌었네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심도 있는 그 조크가 아니었을까? 그게 찬성이 아니라 사실은. 근데 저기 봤을 때는 이게 진심 아니, 어린 그러니까 보니까 진심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보니까. 근데 이건 진심이 뚝뚝 떨어. 근데 이거는 여주의 지금 교통 환경을 아주 아작을 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환경운동연합 뭐 합니까? 맨날 강만 붙잡지 말고 도로 교통에 대해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운동연합은 너덜너덜 물릴 대로 물려서 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 이제. 근데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이제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또한 그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주민 소환제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가동시킬 수 있는 그만한 거리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지역 내에서 이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더구나 저는 이제 언론이라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쨌든 언론의 책임들을 저는 그냥 광고해서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군에서 하는 정책 부분들을 그 직접적으로 배달받고 언론을 통해서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역 언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들이 이 과정에 대한 취재들을 하지 못했다는 이거 취재 잘못하면 광고 끊어집니다. 아니 근데 뭐 조중도 물듯이 지역에 뭐 몇 개 있는 거 뭐 신문들이 좀 이걸 제대로 물면은 그럼 광고 안 준다니까요. 아니 지금이라도 사실 이에 대한 또 문제점들을
이렇게 개인이 군청에서 자기의 의견들을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이런 여론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차고 가야 될 부분들이 지역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책임방기라는 부분. 저 지역 기자 이 기자님 다음 거기 이거 신문 있잖아요 나오실 때 이사님 이러다 다음부터 안 나온다 그래요. 그만해요. 지금 아니야 군청 날려요. 아니 지역신문 아니 보고 민원 게시판에 있는 이것만 박 사장님, 신문에 쫙 이거 박 깔아도 어? 네, 히트 친다 이거 박 제대로. 사장님, 네, 자중해 주시고요. 지역 신문 그거 아니 괜찮아요. 그거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물론 나중에 시간 되면 진짜 그 얘기도 꼭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지금 오늘 주제하고 좀 벗어났지만 그 부분 좀 충분히 그 질타당할 이유가 있고 질타당해야 또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었거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노선 문제만이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 표시하는 방법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표시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여기에는 이제 이분들이 안 쓰셨는데 여주 우리가 이제 흔히 군농협이라고 부르는 그 맞은편 있죠. 예. 거기를 어디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군농협 군농협. 맞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돼요. 이 여주 빌딩이 납니다. 정류장 명칭이.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한 걸 이걸 하면서 사실 그 부분만 손댄 게 아니라 정류장의 명칭을 이제 특정하면서 이상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나 쉽게 우리가 그런데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익숙한 거를 갖다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손을 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 노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거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씀하셨듯이 그때마다 사람 타서 뭐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정립된 거예요. 나름의 합리성을 예, 나름대로 합리성을. 근데 이 여주군에서는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겁니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는 맞아요. 그런 전문성이 없으면 뭐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은 버스를 안 탄다는 얘기예요. 버스를 안 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적한 거 아까 조 선배도 지적했지만 뭐냐면은 시골이란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시골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황당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급자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은 수요자 중심으로 따라가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제 수요형 해갖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주읍에 일부 여주읍도 지금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일부 설치되어 있는 버스가 몇 분 정도에 여기에 도착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전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네. 그런 시스템도 사실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추우니까 마을마다 다 버스 정류장에 히터 넣어주고 여름에 에어컨 넣어줘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환승을 할 거면. 그렇죠. 네, 한승을 할 거면.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다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버스 TV도 간간히 나오고 G버스 TV인가 뭐 그것도 나오고. 네, GTV.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한 시스템을 같이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라면 물론 3개월 동안 이거 해서 고집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는 고집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고집하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미비점을 물론 보완을 하겠죠. 근데 이 시스템을 찔끔 계산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거를 원래대로 환원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좀 개선이라는 명령을 이거 개편이라는데 개편이나 개판이에요. 이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오히려 큰 동네 그래서 어차피 대중교통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은 큰 불편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또 좋아지신 분들도 있어요. 말 맞다나?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 부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원론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이다라는 부분들은 공공성에 대한 접근이고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용하기 편안한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하는 부분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수급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 내적 질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사실은 공공성이라는 측면들인데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다라는 이게 거죠. 확인해 볼 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버스를 갖다 운행할 때 이게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한다 그러면 한 뭐 18시간이든 20시간을 이렇게 뭐 16시간이고 이렇게 운행하는 하루에 시간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루에 우리가 얘기하기 쉽게 10시간을 하루에 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면 10시간 중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통학 시간, 그다음에 통학 시간이 끝나고 나면 출근 시간이 돼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시간대에는 모든 버스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낮에 이제 좀 버스 시간 간격을 좀 배차 간격을 벌리면서 그때 이제 기사분들이 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버스 개선할 때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정말로 다 모든 버스를 동원해서 다 풀로다가 했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다 그냥 하루에 몇 대 운행하는 거대로 했냐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시간대에 모든 버스를 다 동원해서 일단은 그 시간대를 막고 낮에 쉬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기계적으로 배치했다면 그거는 책임 방기입니다. 그럼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다가 모든 버스를 동원했는데도 지금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버스가 없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논리로 가가지고 버스를 줄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건 여주군 군수가 반드시 여주 군민을 갖다가 우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을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재정 절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편성을 잘못한 건지, 편성을 잘못한 건지, 재정 절감을 갖다 한 건지, 버스를 줄인 건지, 편성을 잘못한 거면은 빨리 지금이라도 그거는 보완을 해서 불편을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선 버스, 간선 버스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계속 도는 건가요? 간선이나 지선이나 다 그런 거죠. 그럼 다시 터미널에는 안 들어가네. 그 버스 거기 정류장에 하루 아침에 나오면? 운행 시간대는 계속 그 노선을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버스의 안전이 제일 우선. 여주 버스 보셨는데 너덜너덜하거든요. 제 알기로는. 제가 그 버스 정류장에 살아서 나올 때 보면은 페인트 칠만 하고 속은 너덜너덜 진짜 한데 상태가 안 좋다는 그 얘기죠? 버스가 과연 너무- 안전성을 뭐 답변할 수 저 안전성이 완전 이제 중간중간에 확인된 쉬는 상황이다. 타임이 시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예. 간선지선 아까 이제 그 읽으신 분 중에 상거리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거리 바로 앞 동네가 전복리예요. 그 전복리는 간선입니다. 장호원까지 가는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 바로 전복리 사람들은 좋아진 거고 그 바로 많아진 뒷동네 거죠. 사는 네. 상거리 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공무원님들 또 한번 또 사실은 잠깐만 네. 되게 그 공무원님들도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공무원님들이 얘가 공무잖아요.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죠. 사무를 보는 개인의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공공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를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지난번에 홍세화 선생님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획득한 것 같아요. 근데 리퍼블릭 퍼블릭에 대한 공공에 대한 부분이 획득이 안 된 거죠, 지금. 그래서 효용성, 경제성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제성을 자꾸 들이대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세요.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경고드리는데 여주군청 무슨 군청 크게 져갖고 무슨 아방군청 만든다 그러면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이거. 맨날 떠들고 나서 군청 자기네 사무실은 삐까번쩍하게 지고 주민들은 버스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 쌩 고생시키는 거 이런 짓 하려고 하면 가만히 안 됩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요. 아까 심에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래도 거기 군수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고 싶은 공무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이 빗발치는 이런 비난 여론을 제대로 좀 수렴을 해서 좀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군민을 위해서 군수님하고 좀 면담 좀 하시고 그래서 빨리 거기 좋은 개선책을 내오는데 좀 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답게. 그거 예전에 저희가 정부 정책 가지고서는 했다가 엄청
탄압 많이 받아 한 10년 고생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이사한 후 여주 국민이 다 이제 딜을 딱 바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를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소리를 제일 빨리 듣는 게 이장님들이거든요. 이장 협의회에서 들고 일어나는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장에 재선돼도 다시 선거해서 이제 마을에서 선거하잖아요. 읍면장이 임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얘는 네. 강천면에서 그랬죠. 네. 강천이 이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현행 운영 규정에는 면장 임명하는 거든 읍장 면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러면 그런 이장님들 우리가 군의원으로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장에서 군원으로 신분상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거면 기존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골격은 유지해가면서 보안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한꺼번에 다 쓸어 엎어놓고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아니, 지난번에 그 여성 패널이 오셨는데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리에 그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가 고려병원이기 때문에 고려병원까지 버스가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어차피 그 버스가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교리 쪽인가요? 그쪽에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주중학교 한번 더 들려도 되고, 그래서 고려병원 들렸다가 여주중학교 들렸다가 그렇게 해서 그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증차하고 배차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이분들도 잘못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또 직이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징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후퇴 못 하실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럼 군수가 받은 거야? 아니. 그저 용역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 용역회사는 그 정책 용역회사 뽑은 사람이 있어요. 용역에서 노선까지도 만들어서 주면 노선 만들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는 해가지고 거예요. 수정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반기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이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해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면 그 얘기를 할 아니, 거예요. 난 내가 만들지 않아. 말이 안 돼요. 여주군의 근데 정책을 문제는 용역이 뭐냐면 책임지나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 웨이스트가 뭐냐면 책임 반기가 아주 전문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요 4대강 이거 보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전문 건설 회사들이 다 부실공사하잖아. 전문가들이 사로 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뻔히 아는 걸. 이거 공무원 문제, 군수 문제, 그다음에 전문이 요 용역하는 요쪽 문제 다 싸잡아서 다 도둑놈들이지 이놈들이. 그럼 오늘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한 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발언 시간 드리면서 그 안에 좀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용량의 압박과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급 마무리로 넘어가서 박사님부터 한번 시원하게 물어주시죠. 네. 몇 월 며칠 우리가 설 지난 다음에 군청 앞에 모일까요? 설 이전에 모일까요? 이것을 이 개판된 이 노선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여주 라디오는 꼼짝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요. 박사님만 하세요. 저희는 안 움직여요. 그 세상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버스 노선 바꾸는 데는 이분들은 이 버스 노선 바꾸는데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주민이 뭐라 하든 나는 가겠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월급 주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말 그대로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들한테 월급 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거는. 저희 여주군청에서는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월급 안 받는데요. 그 공식 입장 자기네들이. 내가 소주 한 병 사 먹으면 그거 세금 다 걷어서 지들한테 다 국세로 가서 재정 자립도가 우리는 그 자기들 월급도 못 준대요. 그러면 재정 자립도만큼만 받아가라 그래. 월급을 재정 자립도만큼 우리가 따로 그 정도만 받아가면 될 거 아니야. 중국 같은 나라는 동네마다 급수가 공산당 입당 시기가 같아도 월급이 틀려요. 그래요?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좋은 그게 얘기구나. 진짜 지방 자치예요. 그럼 우리 월급 현행 월급에서 자립도만큼만 받아가. 네. 아니 저번에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벌써 저번에 군청 무슨 일이 있어갖고 막 좀 약간 언성이 높았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을 너 세금 얼마 냈어?
난 따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거는 에 그거는 그건 몰상식이지. 몰상식이 아니라 이름이 뭐고 이름? 그럼 이름이요? 이름이 뭐야? 이름? 나 될 수도 있지만 안 돼. 왜냐면은 내가 담배 한 대 사 피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그것도 저 장학금도 준 거야. 따지고 보면은 1년에 내가 365병은 이상을 먹어요. 예? 2,000원씩 따져도 72만 3,000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세를 물어봤겠지. 근데 우리 간접세를 많이 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더 웃기는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나도 세금 내요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그건 수준 이하의 네. 사람들. 그래서 그건 좀, 자기 그러니까 사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보면은 그렇지만 대다수 그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거를 바꾸려면은 좀 더 신중하고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불편이 될지 편리가 될지를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어떤 분 잘 쓰셨네. 한 번씩 다 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한번 출근해봐. 마을 단위별로 다. 옛날에 왜 공무원들 왜 읍면사무소에 담당 있었잖아요.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각 공무원들 군수님께서 그 각 공무원들 각 마을마다 하루씩은 그 전날 그 동네 가서 친구 집이든 아는 집 가서 자고 그거 타고 한번 출근해 보라 그래요. 아, 오늘, 네. 이정호 기자님, 박수! 지역 기자입니다. 지역 언론의 그 본연의 임무들을 접대 왔던 그 거시기 이 기자보다 좀 나은데요, 오늘? 이 기자님 하는 거 신문사에 광고 좀 많이 실어주세요. 어디 신문사세요? 또 적으로 옮겼어. 자, 네. 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저번 편이 생각이 나는데 저번 편에서 이제 시장 여주 시가 되는 시점이 3개월 후라고 얘기를 대략 들었거든요. 내 군수 때 좀 잘못했는데 시장 하면서 뭐 스글스글 넘어가면서 이런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정말 그 군수님 볼 때 하찮은 군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나무님. 네. 저는 좀 비교를 할게요. 공무원, 여주군 공무원님들. 기분 제일 나쁘겠지만은 서울시는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신문에 났어요. 자정부터 5시 반까지 버스가 없어갖고 이용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없어갖고 5월부터 2개 노선을 증설해서 시민한테 시범운행을 한대요. 그래서 7월까지 7개 노선인가 더 증설을 한대요. 서울시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버스 노선을 그것도 30분 단위로 늘려주는데 시장을 잘 뽑아야 돼요. 시장을 잘 뽑아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점점 거꾸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어르신들 다시 산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보릿고개 마치겠습니다. 예, 그 3개월 동안 그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3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그간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 들어갔던 재정 부담들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장구적으로 긴 시간 이 부분들이 그 저희가 피해를 입을 그 상황들에 보면 훨씬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주민 소환제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원 상태로 돌려놓고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그리고 만약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수정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버티면요. 소환제 해야 되나? 주민 소환제가 방법일 것 같긴 주민 합니다만. 소환 투표하고 그러다 보면 임기 끝나서 다음에 그러기도 선거할 하겠죠. 때가.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한 번에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결실을 한번 맺는 너무 부분들은 무섭다, 필요하다고 응징. 봅니다. 네는. 일리가 있어요. 나는 진짜 이런 시스템에서 조선시대 민중의식만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때 민란도 많았잖아요. 잘못하면. 네? 오늘 너무 오늘 저 너무 나가시는데? 기자님 너무 열 좀 받으셨어? 날씨가 풀리니까 안 춥나 보네. 사실 내가 아까 그거 소스를 조금 약간 푼 건데 이게 글씨도 안 보여요. 저 버스에 가는 거 표지판을 네, 해놓은 안 거를 보여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읽는 게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이런 비유를 하면 뭐하지만은 서울에서 그래도 이렇게 도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얕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잘 읽어요. 그런데 우리 버스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 사실 그 어르신들 그 보기가 굉장히 높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나빠요. 글씨가 작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아예 예전에 그 시내버스, 소시내버스 크게 페인트 다 써놨잖아요.
그 정도로 글씨를 크게 해주든지. 이게 많이 불편해. 이게 노인 복지연금이 부담이 돼서 혹시 이 정책을 쓴 게 아닐까? 아 오늘 개드립이 특이한 제주예요. 뭐, 모든 걸 배우로다가 몰아가는 거. 특이한 제주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계시 자. 잘 못 따라다니게 하는 건 며느리들의 음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 저 여주 읍에 있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하시게 하려고 조 선배님 마무리. 며느리 비밀 결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언론의 책임을 얘기했는데 여주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군의원 후보님들도 많고 도의원 후보님들도 많고 군수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장님들도 계시고 여주에서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분들의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김수석 군수 뭐 다음 선거 때 보자지만 다 잘못 보면 우리 책임입니다. 앞으로 투표할 때 잘 생각해서 하시고 이왕 정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당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국민을 보고선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각과 전혀 다른 김춘석 군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BS 뉴스와 그 김춘석 군수님이 1월 21일 날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자 2월 1일 금요일 오늘 날짜 OBS 그 인터뷰에 나온 겁니다. 타이틀이 김춘석 여주군수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민 불편 해소될 듯.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렇게 그래서 예, OBS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버스 노선을 주로 이야기했던 오늘 그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 좀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 정말. 좀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 정말 묻지는 않고 그럴 테니까 좀 제발 좀 그 사시는 분들 힘들지 않게만 좀 제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돼서 다음엔 군수 예찬하는 방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 잘하면은 찬송가 부른다고요. 아니 어르신들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진짜 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태산인 거야 걱정이. 아니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네, 왜냐면 사실. 병원 오시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빨리 끊어요, 빨리. 야, 자. 좀 더 쉽게. 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은 전화를 걸어온 거야. 30분을 말씀하시는 거야.